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여기는 세종. 여기는 대한민국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세종시의 문화, 체육, 관광, 예술, 교육, 행정 등 각종 지식 정보와 유익한 생활 정보를 선별하여 세종시의 볼거리, 들을거리, 알거리를 찾아 어린이와 학부모가 꼭 들으면 그리고 꼭 알면 좋을 배울거리를 방송해 드리는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입니다. 2016년 3월 2일 그동안 2달 여일에 걸쳐 준비 방송과 시험 방송을 마치고 오늘 나름의 역사적인 첫 번째 본방송을 시작합니다. 와! 사비가 빵빵 이런 거를 못해서 미안하네. 아, 괜찮습니다. 축포를 못 따져서. 그 빵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포인데? 축포입니다. 축포. 축포. 아, 축포. 음. 네. 우리 뉴스는 세종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 과학, 환경, 안보와 안전을 토대로 인류 문명에 접목하는 차분한 시도도 곁들일 것입니다. 또 와. 네, 이야기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이제 출연하게 되셨어요. 이제 해설을 해주셔야 되니까. 뉴스 해설. 네. 얼굴은 안 나갑니다. 네, 할아버지가 유령 할아버지예요. 네. 저희 세종인 뉴스, 네, 즉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은요, 이를 위하여서 세계 뉴스와 헬스, 독서, 우주, 환경에 이르기까지 보다 알찬 내용으로 고품격 컨텐츠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 어린이 대상,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탐방 프로젝트도 제작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 세종인 뉴스가 만들고 세종인사학당이 지원하는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의 진행자 박미수입니다. 할아버지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벌써 3월 2일이 되었네요. 모두들 한 학년씩 올라가셨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점점 날씨가 풀리는 가운데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네. 모자 이쁘죠? 그쵸? 제가 오늘은 3월 2일 첫 방송이니까 조금 더 멋을 내보려고 헤드셋 대신 제가 모자를 썼어요. 이쁘려나 모르겠네요. 네. 무태안경도 쓰셨는데. 아, 맞다. 참. 제가 무태안경을 이렇게 어제 샀어요. 여자용 넥타이도 매셨네. 네, 여자용 넥타이도 냈고, 네. 많은 게 바뀌었죠. 머리 스타일은 아주 단정하게 했고, 이게 모자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네, 첫 번째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세종인 뉴스의 오늘자 뉴스이고요. 기사에 이제 떠있는 사진을 보니까 병아리 같은 작은 친구들이 앞치마를 입은 선생님을 쳐다 뭐를 이제 듣는 것 같은 사진이 있는데요. 제목은 노란 앞치마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책 읽어달라니 마치 이야기 할아버지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네, 보내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말실수를 하더라도 아직 배우는 학생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네.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 앞치마 선생님의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은 올해 세종교육연구원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세요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책 읽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책 읽어주세요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진흥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가 노란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자격 증반을 이수한 동화구연 동아리인 꿈책 이야기 회원 7명이 책을 읽어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책 두세 권을 선정해 어린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들려줄 뿐만이 아니라 손유희 활동, 소품을 활용한 독후 활동으로 진행돼 유아들에게 큰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꿈책 동아리 박혜정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막상 겁이 났었는데 우리 자녀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다 보니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 편하다며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독서 능력을 배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여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노란 앞치마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 및 교육연구원 자료실 견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교육연구원 평생학습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생학습부 전화번호는요. 044-410-1435입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왜 노란 앞치마예요, 색깔이? 그래서 노란 것이 병아리 색깔 아닌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병아리 색깔, 그지? 네. 할아버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발달할 시기에 책 같은 걸 읽는 게 중요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수상돌기라고 하는 나뭇가지 돌기라는 게 있는데 어렵지? 어렵죠. 우리 뇌 발달에 어떤 쪽으로 가지가 어떻게 뻗느냐 하는 데서 제일 좋은 지식의 가지가 독서, 네. 자기가 읽거나 듣거나 어릴 때는 아직 못 읽으니까 엄마들이 읽어주는 건데 실은 듣고 뇌가 발달하는 것도 발달하지만 또 하나 부수적으로 발달하고 좋아지는 것이 사랑을 얻는다. 사랑을 느낀다. 네.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좋은 아주 꿈틀 동아리반? 꿈책 동아리. 꿈책 동아리 아주 좋은 일 하네. 네. 할아버지. 제가요, 이 뉴스를 고르면서 좋은 책 2권을요, 제가 인문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실제로도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할아버지? 책을 언제 가져왔어? 책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골라 한번 빼봤어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요, 인문권, 나는 천사가 아니야와 나쁜 어린이표라고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비 받아야 되겠네. 한번 학교 도서관에 있는지 한번 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거 제가 머리 꼬랑지가 이렇게 꼬랑지를 올려. 꼬랑지를 모자를 그렇게 하면은 이상해 인물이. 장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나 이번에도 세종인 뉴스의 5일자 뉴스입니다. 초, 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라는 뉴스인데요. 네, 어떤 뉴스일지 저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립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이 사업별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교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184,600원과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 결과 시 시도 교육청별 지원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 일직적으로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명하기 힘든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도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92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는 읍명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는요. 1544-9654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29입니다. 네, 할아버지.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초중고 교육급여 이제 교육비는요. 예. 교육청에서 그 돈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에서 중위소득 이하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집을 9만 명쯤 준다고 그러네, 그지? 네, 92만 명. 92만 명? 네. 그럼 92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학생이 한 700만 명 돼요. 네. 그 중에서 92만 명이면 한 15% 가까이 그렇게 많이 주네. 돈을 많이 주네. 등록금, 뭐 학비, 입학금 다 부담해주고 또 교육비를 고등학생 18만 원, 뭐 중학생 9만 원, 뭐 초등학생 4만 원 그렇게 주는 모양이네. 네. 근데 그걸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은 빨리 그거 알아봐야 되겠구만. 네,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해당이 되는가로서는 알아봐야 해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니까. 네, 그렇겠죠. 친절하게 또 말씀해 드릴 거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 이게 오늘자 뉴스니까요. 18일까지 하시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요.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링크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할아버지? 가르쳐주면 좋지. 네. 교육비 원클릭은요. 이제 원클릭.moe.jo.kr 제가 지금 빨리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못 알아들을까봐. 네. 그리고 또 이제 복지로 온라인이라는 것은요. 온라인 복지 그리고 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앞에 이제 영어로 이제 돼 있는 거라서 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세종인 뉴스에서 또 링크 복사해서 가시면 되니까, 네.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미수의 라이브 인 세종. 다음 뉴스는요,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어 할 뉴스 같아요. 네. 이번 뉴스는요, 과학 뉴스입니다. 네. 과학 뉴스. 한겨레 뉴스의 2월 15일자 뉴스. 과학 일반판 뉴스. 곽노필 기자의 뉴스입니다. 놀라워라. 산길도 뜨벅, 넘어지면 벌떡, 짐 정리도 척척이라는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일까? 산길도 뚜벅 걸어가고 그리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고 짐 정리도 척척하고 과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지만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보내드려야지, 그쵸?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라. 네, 알겠습니다. 로봇 세계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는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두 발로 움직이고 두 팔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 기술의 진화는 SF 영화에서 익숙한 사람들의 기대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한 휴머노이드로 평가받는 로봇은 혼다의 아시모입니다. 아시모는 두 발 걷기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범위는 주로 실내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글 자회사인 미국의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동안 개발해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인 새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실내뿐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능력을 갖춘 아틀라스의 이름은 아틀라스 넥스트 저네레이션입니다. 이 회사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새 아틀라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능력들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실내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눈이 쌓여있는 산길을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몸의 균형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평지에서의 걸음 속도는 사람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인데요. 사람이 앞에서 힘껏 긴 막대로 가슴팍을 밀어도 뒤로 밀려날 뿐 넘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밀면 쉽사리 앞으로 꼬꾸러지는 게 단점인데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뚜기처럼 곧바로 땅을 짚고 일어나 다시 가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2에서 수호 로봇 T-800, 총을 맞고 넘어졌다 곧바로 일어나는 악당 로봇 T-1000을 보던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봇이 짐 정리도 한다고 합니다. 물품 하역 작업도 뛰어납니다. 창고에서 바닥에 놓인 물건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선반에 정돈하는 동작은 사람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막대로 쳐서 떨어뜨린다면 다시 그 물건을 주워 들어 올린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예. 제가 할아버지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미래에 그 이제 공부한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새벽종 맞죠? 새벽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들었구만. 네. 만약에 이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면요. 인류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빠들이나 할아버지들 세대에는 우리가 일을 했는데, 네. 우리 저 손녀, 딸, 손자들 세월에는 지금 어린이들이 어른이 될 것 같으면 직장을 못 구할 우려가 있다. 왜냐? 로봇가 많이 발달돼서 로봇가 일을 하니까. 그러면 로봇가 나오면 어린이들 막 환영하지. 막 로봇 발명했다고 막 정부에서도 자랑하지. 네. 근데 실은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어린이들의 취직 자리를 로봇 한 대가 100명 거를 혼자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어 걱정인데 그런 게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네. 그러니까 그 로봇가 그렇다고 발전이 안 되면 안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테니까. 네. 그러면 그게 혼자서 100명치 일을 해가지고 100명에게 돈을 좀 나누어주면 걱정이 없는데 혼자 다 벌어가가지고 로봇 사장이 다 가져가 버리면 큰 걱정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병을 침을 놔서 옛날에는 손으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서 지어가지고 약을 이렇게 조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주는데 지금은 딱딱딱 컴퓨터만 두드리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교정을 해요. 네. 눈이 얼마나 나쁜가도 이렇게 눈을 까볼 필요도 없어. 자판이 다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아니라 기술자요. 컴퓨터 기술자가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로봇가 기계만 조작할 줄 알면 로봇을 만드는 사람 만들고 그런 게 걱정이라고 사실은 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적성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적성. 특성 공부. 로봇가 못하는 거. 로봇가 나와가지고 방송은 못하겠지. 아, 네. 로봇가 못하는 거 한 개 더 있습니다. 뭐. 사람 같은 친근함하고 그런 것을 못하죠. 사람은 울기도 하고 감정도 표출하고 손도 따뜻하고 뭐 다 해요. 볼도 따뜻하고 손도 세고 잉잉 울기도 하고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에 진심이 없어. 아, 그거는 그냥 로봇이니까. 그렇지, 시킨 것만 해요. 행동, 강령. 그것만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엄마 아버지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선 사람들의 그 기술 지식이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그래서 그런데 아나운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로봇가. 아, 그 목소리가 좀 아무래도.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못해. 그런가 하면 감성이 안 흘러. 미소는 걱정할 거 없어. 다른 아이들도 다 자기 저거 하면 돼. 그래서 축구는 대신하기도 하고 바둑도 대신 준다는데 뭐. 할아버지께서 인류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요. 미래. 네, 미래.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야 할아버지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스승이지. 네. 그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고 대비하는 걱정. 현명하게. 현명.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만 뒤다 보면 스마트폰에 쫑이 돼. 네. 스마트폰을 내가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적성, 과학, 우경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야지. 남이 만드는 거나 뒤다 보면 맨날 그거나 발전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 돼. 책도 남이 쓴 거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어떻게 책을 썼는가. 나는 쓰면 그렇게 창의적 공부를 해야 돼. 어렵네 오늘. 네. 근데 제가 할아버지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 털 날리지. 배변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씻겨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애들 물릴까봐 걱정되지. 근데 그것이 로봇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강아지 로봇도 있다고 하는데요. 있죠. 그런 것을 사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강아지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일본에서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3천만 원, 1억씩 가는데 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런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손자하고 똑같이 재롱을 떨고 막 슬프면 울고 그걸 심부름 다 해. 그 일본에는 이미 그게 나왔어요. 나와서 일본은 그 팔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할머니 돌보는 강아지 로봇은 아직 안 팔려. 앞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인간성이 무너져서 아들도 필요 없어. 그건 좀 아니지. 네, 그건 좀 너무. 그러니까 다들 인간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는 좋은 애는 내 딸이 만약에 아픈데 사람들과 놀지 못하는데 그때 강아지라도 한 명 또는 뭐 이제 인간형 이제 로봇 같은 거 그런 거? 그럴 때는 필요가 하겠네요. 이제 로봇의 영역이 있고 네. 인간의 인성의 영역이 있는데 그 기능적 영역과 인성적 영역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컴퓨터가 나왔을 때 야동이나 보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쓸데없는 게임이나 하고 이러는 식으로 로봇 아니라 아무게 나와도 그걸 잘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할 때 하고 말 때 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 자꾸 하지? 빠지지 말라고. 할 때만 딱 해라. 네니요? 그걸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할 때는 하고 아닐 때는 아니고 그게 빠져. 그거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앞으로 이게 로봇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요. 지금 스마트폰 빠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사람 맛 가. 큰일 나. 뭔가 로봇에 기대를 해보는 방면. 조심해야 될 것도 있네요. 활용.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네, 할아버지의 독특한 해설이 돋보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날씨를 소개해야겠죠. 네. 우리 지역 세종은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현재 세종 기온은 영상 10도입니다. 많이 올랐다! 그러네. 영상 10도네. 네. 전이면은 그래도 아주 조금 조치원보다는 아주 조금 춥습니다. 몸 관리,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이번 뉴스는요, 한겨레 신문의 뉴스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2015년 11월 4일자 이근영 선임 기자의 과학기술판 뉴스입니다. 사람 손보다 나은 로봇손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로봇의 손이 과연 사람의 손보다 얼마나 정확할지가 궁금해지는 뉴스네요. 네, 그러면은 재밌는 과학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 앞에 미래 이야기가 이제 적혀 있어요. 꾸밈글. 네, 꾸밈글. 네, 꾸밈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2018년 40대 아니요. 기혁 씨는 2018년 2018년 40대 기혁 씨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어 인공 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 이후 10원짜리와 50원짜리 동전을 질감을 구분해내는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그는 일반인과 겨루기는 위조 지폐 감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꾸민글이 끝났고요. 이제 본 기사글은 국내 연구진이 사람보다 촉감이 뛰어난 로봇 센서를 개발해 이런 상상이 머지않은 장래의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질량힘센터의 김민석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4일 사람 손처럼 거칠기, 마찰력, 온도, 강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 어떤 물건인지 구분해내는 로봇 촉각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할아버지. 오늘은 로봇 이야기가 둘이나 나왔네. 네, 로봇 이야기가 둘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인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이 기가 막히네. 아주 고품격이네. 고품격. 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봇 손이 과연 이렇게 사람의 손보다 정확하나요? 그건 사람 손하고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온도라든가 부드럽기라든가 거기다가 촉감까지 좀 해낼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로봇이 못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는데 딱 못하는 게 말하자면 착한 인성 그런 거 못하는 영역이 좀 있다. 그걸 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뭐라 써 있냐면요. 여기에 98% 표준과학연구소 김민석 연구팀이요. 사람 질문 닮은 돌괴를 부착하여서 거칠기, 그리고 마찰력, 온도, 강도 등 측별이요. 29가지 물건이 98%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야, 엄청나네, 그치? 한국이 만든 거예요? 아유, 자랑스럽다. 이제 한국과 일본, 미국이 이런 데는 세계에서 합석하니까. 자랑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로봇 손을? 그럼 뭐 어렵지 않지. 그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단가를, 팔을 하나 잃었는데, 2억을 줘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못 하잖아. 2천만 원이나 200만 원이면 하지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원가를 낮추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한 200억 들이면 더 잘 만들겠지만, 그건 실용성이 없지, 그지? 네. 그러니까 로봇의 갈 길이 가마득한데, 그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김연아는 공중에서 도는 걸 연구하지만, 누군가 연구실에서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신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것,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매일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미래를 보는 교육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네, 할아버지가 미래에 이제 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미래를 앞질러 가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선도해가는. 선도에 가는데 미래를 보느니 아니고. 네.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다음 뉴스는요. 세계 뉴스예요. 하나의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는 게 있죠. 자신의 관점 말고 더 큰 관점?
속담인가요? 속담이라고 안 하고 네. 명언이라고. 명언이죠. 네. 속담이 아니고 그건 명언이네. 속담은 다른 거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 네, VOA의 뉴스인데요. 사실 제가 이 회사를 갔었어요. 워싱턴 DC에 갔을 때 한마디로 환상적. 네, 제목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VOA 오늘자 뉴스예요. 러시아 대북 지원 밀 2,500톤 남포항 도착이라는 뉴스인데요. 네, 그러면은 이 뉴스 제가 보내드리고 할아버지께 해설 듣도록 할게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 2,500톤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안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1일 남포항에서 식량 전달 행사가 열렸다며 이 밀은 러시아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 식량 대회 WFP에서 지원한 40만 달러로 구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식량 도착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 정부의 식량 지원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남포항에서 열린 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최 러시아 대사와 달란테이프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북한 취약계층의 영향 개선을 위한 세계식량계획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네. 할아버지, 예. 그 러시아가요, 이제 북한한테 밀을 2,500톤이나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하고 러시아는 적 국경이 붙어있어. 중국하고 붙어있지. 북쪽으로. 그치? 알지? 네, 러시아. 세계사에서 배웠죠. 세계사에서 배웠지. 세계 지도를 우리가 많이 보니까. 근데 지금 남포항이라는 데는 중국이 가로막아 있는 서해안이고 러시아는 동해안으로 돼 있어서 그걸 싣고서 저 제주도 밑으로 돌아서 올라갔다 갖다 준 거야. 왜 그렇게까지 갖다 줄까? 그리고 또 2,500톤이라고 같으면 북한 인구가 2,500만이에요. 네. 그러면 한 앞에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만 한 앞에 하여튼 1kg가 되나 뭐 100g이 되는가 모르겠어. 한 앞에. 네. 그렇게 이제 준 건데 러시아는 북한에 지금 중국이 북한을 90%를 먹여 살리다시피 교역을 하는데 러시아가 중국이 강해지니까 조금 삐쳐가지고 네. 북한한테 이게 애정의 손길에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좀 친해요. 네. 중국에는 김정은이 한번 가도 못했어. 러시아는 김정은이 오라고도 하고 뭐 초청도 하고 그런 가진 않았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오늘 밤에 네. 유엔 제재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오늘 결의될 것인데 러시아가 자꾸 반대를 하는 거야. 비행기 기름 안 주지 말고 그럼 나와 있는 거는 주자라든가 조금씩 네.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자.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나가. 그건 왜 그러냐? 러시아가 그동안에 태국이었다가 중국한테 두 번째 자리를 뺏겨서 지금 5위, 10위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국력이.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니까 북한한테 자기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가 큰 나라라는 자존심을 뭐 살리고 이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네.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 2,500톤이면은 그리 적은 쌀은 아니잖아요. 2,500톤이면 그걸 계산해보면 2,500만으로 나누면 이제 1톤은 1,000kg거든. 네. 이제 5톤차 우리가 지나가는 트럭. 네. 트럭이 그게 저기가 그 5톤이야. 그럼 그 5톤씩 실어 2,500톤이면 1,000대면 아니 만 대래야지 2,500톤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5,000대 이렇게 보내준 거야. 엄청나게 보내준 거야. 근데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아빠가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거 환장하겠네. 아, 왜 이렇게 안 끊어? 지금 여기 보면은요. 영양 가자와
곡물 그리고 우유 혼합물로 가공되어서 그런 것도 줬어? 네, 취약 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약 계층이라면 북한의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북한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하자면 그 북한의 간부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도 영세민 같은 사람들, 취약이라는 건 약하다, 아주 약하다, 어렵다 그 뜻이. 그러면은 영양 과자와 곡물, 우유를 혼합물로 그렇게 가공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맛이 있을까요? 영양 과자와 우유와 그 맛이, 글쎄 그게 우리 한국 어린이들은 맛이 없을 거지만 북한 어린이들은 참 맛있게 먹을 거야. 왜 그럴까? 못 먹어서. 그렇지, 몸에 영양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맛이 있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어린이들은 맛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북한에는 맛이 있을 것 북한 같은데. 어린이들은 굉장히 맛있지.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되게 취약하게 먹는 것도 봤었고, 러시아가 진짜 북한에 많은 자원을 주는 것 같아요. 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배 아파할 건 없어. 우리는 속상해서 안 주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다 지구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혼자 먹으라는 건 없어. 나쁜 놈도 먹여야지 어떻게. 그러네요. 네, 오늘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 본방송, 네, 첫 번째 방송이죠. 네, 끝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의 첫 본방송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이 3월 2일, 네, 어제가 3일절이었는데 날씨가 점점 풀리는 가운데도 역시 쌀쌀함이라는 것은 이제 쌀쌀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3월 3일절에 서울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짚어주는 게 그럴까요? 좋은데 간단히 짚어주는 게 좋겠는데. 네, 앞에다 조금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어제 서울에요. 기차를 탔었어요. 기차를 탔었는데. 그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아, 그러네. 그럼 어제 큰 사건부터. 두세 가지만 짚어야지. 어제 3.1 정신의 운동의 본거지를 찾아갔고, 네. 영상 찍어놨고, 그지? 그리고 이게 유관순의 들풀 그 영화 추진. 제작할 때 하는데 갔었고, 영상들 많이 보세요. 그 네, 정도. 영상들 많이 보시고 영상에 가려진 한 가지가 또 있었죠, 할아버지. 뭔데? 기차 발권을 안 해서 입석을 했던 거. 네, 입석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3월 2일자 박미소의 라이브인 세종 본방송 첫 방송이죠. 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할아버지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박미수의 라이브인 세종